곤지암을 통해서 한국 공포영화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정범식 감독님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곤지암을 연출한 정범식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리해 주시죠. 본격적으로 프로젝트 발표회를 시작을 해야 될 텐데요. 감독님, 오늘 이제 진짜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기자님들께서 푸티지 영상을 보고 이제 깜짝 놀라신 분들이 많은데, 이 감독님의 전작들을 보면 제가 돌이켜봤을 때 뭐 기담이라든지 무서운 이야기 시리즈를 관람했을 때도 굉장히 또 신선한 무서움이 있었거든요. 공포감이. 곤지암을 통해서 또 이렇게 새롭게 다시 공포영화로 돌아온 이유, 소감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 전 세계적으로 호러 영화가 되게 열풍을 일으키고 있고, 그리고 한국 영화에서도 호러 영화 팬층이 정말 두터워졌다고 생각하는데, 또 관객분들이 되게 이제 조금 아쉬워하고 실망스러워하는 부분들이 한국 호러 영화는 이제 세계 영화 수준으로 못 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제가 기담을 만든 지 작년이 10년이고 작년에 이제 이 영화를 찍고 이제 후반 작업을 했으니까 올해 11년째인데 뭔가 좀 새로운 호러 영화로 한국 영화계 호러 영화계 약간 붐도 좀 조성하고 이런 식의 새로운 영화가 한국 장르 영화로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만들게 됐습니다. 진짜 한국 호러 영화의 대가라는 호칭이 있는데 이번에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독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제껏 만났던 그 다른 호러 영화들과는 특별히 또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체험 공포, 곤지암에 대한 궁금증 직접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곤지암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디렉터스 토크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디렉터스 토크를 통해서 그 영화에 대해서 다채로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나눠볼 텐데요. 체험 공포라는 장르 개척을 위해서 또 도전을 하셨고 새로운 장르를 시도하셨던 만큼 저희가 다양한 키워드들을 준비해 봤거든요. 키워드를 통해서 깊이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주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소재에 관한 것들입니다. 지금 키워드들이 3가지가 나왔는데 영화 곤지암, CNN 선정 세계 7대 소름 끼치는 장소이자 또 호러 매니아들의 공포 체험의 성지로 알려진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하고 있습니다. 곤지암 정신병원을 소재로 선택하신 이유 말씀해 주시죠. 2011년도 무서운 이야기 1편을 할 때 이제 제작사이신 김홍국 대표님이랑 이제 처음 만나서 같이 하게 됐고, 무서운 이야기 2에서는 이제 고경표, 김지원 양 주연의 이제 탈출이라는 이제 코믹 공포를 만들었었는데, 김홍국 대표님이 어느 날 2016년도 여름쯤에 제 집 앞에 찾아오셔서 얘기를 좀 나누자 그러시면서 좀 뭔가 새로운 호러를 하나 만들어 보자라는 이 얘기에 사실은 되게 끌렸어요. 그리고 CNN 선정 7대 공간 중에 곤지암이 있는데 이게 어떠냐라고 해서,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을 선정한다라는 것은 이곳에 진짜 뭐가 나오고 이런다기보다는 호러 콘텐츠에 대한 사람들의 많은 관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 앞서 말씀드린 탈출이란 영화에서도 그 엘리베이터 괴담이라는 다른 세계 가는 법이라고 인터넷에서 막 이제 중고등 학생들이 재미있게 막 만들어낸 그 이야기를 그냥 모티브로만 가져와서 제가 진짜 다른 세상에 간다면이라는 걸로 해서 이제 가정하에, 가정화에 그런 코미디와 호러를 결합해본 이제 장르적인 시도를 한 거였고요. 이번에도 그렇다면은 모두가 이렇게 관심 있어하는 호러 이 컨텐츠를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서 정말 사실 뭐 저런 곳에서 이제 막 체험을 많이 가고 다들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영화 속으로 현실의 공간을 가상 상상력으로 이제 다시 재가공한 다음에 그것들을 관객들한테 생생한 체험 공포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만들어 보게 됐습니다. 지금 시작을 듣게 됐는데, 자, 그럼 시작을 그렇게 했다면 곤지암 정신병원을 영화 속에서 어떻게 구현하느냐가 사실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곤지암 정신병원을 재현하는 과정이 또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자료들과 사진들과 영상들이 있어요. 사실 유튜브 동영상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뭐 블로그라든가. 그런데 예전에 그렇게 버려진 폐허인데 지금에 와서 사진들은 보면은 사실 많이 정리가 된 사진들이더라고요. 그리고 공간들을 보면은 복도가 이렇게 있는 형태에서 양쪽에 이제 병실들이 있는 형태인데 사실은 영화적으로 가공하기에는 너무 단순하고 밋밋한 거다 보니까 상상의 공간, 존재함이다라는 설정 그냥 그거 하나를 가져온 다음에 상상의 공간으로 가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새로운 공간들을 만들어낸 거죠. 예, 그래서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그 공간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말 가상으로 정말 버려진 정신병원, 정말 어떤 사연과 공포가 깃든 정신병원의 이미지가 갖는 건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어디로 도대체 할까 그래서 전국에 있는 흉가나 버려진 건물들은 정말 다 찾아다녔습니다. 다 찾아보셨군요. 네. 예. 근데 영도에 부산 영도에 해사고라는 곳이 있는데 예, 그 이전에도 촬영지는 몇 번 다른 영화에서 몇 신씩 나왔던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이 정말 가공하게 되면 훨씬 더 그럴듯하고 무서운 정신병원으로 탈바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그곳을 이제 미술적으로 세팅해서 찍게 된 거죠. 진짜 전국의 공간이란 공간은 다 찾아다니다가 찾아봤습니다. 찾아낸 곳이 바로 부산 해사고를 만나게 된 거네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뭡니까? 재현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사실 뭐 1시간 반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이 이제 7인의 이제 공포 체험단도 주인공이지만 처음 설정부터 공간 역시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을 때 있는 여러 공간들 역시 각각의 캐릭터를 갖고 있는 주연들이라고 저희는 설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약간 뭐 그로테스크한 실험실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마치 어떤 고문을 자행했을 것 같은 뭐 집단 치료실 그리고 뭐 38년 동안 열리지 않는다는 402호 미스테리한 공간 같은 것들이 또 저희 설정이 있어요. 그 공간들은 이제 나중에 막 공간들이 이제 모양을 뒤바꾸면서 이제 계속 영화 속에 나오게 되는데 그런 공간들을 설정을 하는 것과 그 설정에 맞게 미술적으로 비주얼적으로 구현하는 것 그것들이 되게 저희들한테는 숙제였던 것 같습니다. 워낙에 미장센이 뛰어나신 감독님이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현실적인 장소와 또 상상력이 부합돼서 만들어낸 그 공간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빨리 그 공간 속으로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상상력으로 새롭게 탄생한 섬뜩한 공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제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주시죠. 두 번째 키워드는 새로운 장르에 관한 키워드들입니다. 지금 세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요. 곤지암은 진짜 이제껏 접하지 못한 체험 공포 장르를 표방하고 있는데요. 이 새로운 형식의 공포 영화를 위해서 또 실존하는 장소를 소재로 택한 것은 물론이고 촬영 과정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시도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감독님. 곤지암이 여타 공포 영화들과 가장 큰 차별점 뭡니까? 그러니까 사실 이런 류 체험 공포까지는 아직 가지 못했고 미국 영화들도 이제 페이크 다큐멘터리나 파운드 푸티지라고 이제 마치 발견된 영화 이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장르가 있는데 많이 발달했죠. 근데 보통 보면은 그 영화 속에서도 극중 인물들이 카메라를 뭐 한 대나 혹은 두 대를 이렇게 들고 나와요. 그런데 사실 연기를 하는 거죠. 찍는 연기를 하고 찍는 건 이제 그쪽 촬영팀이 찍는 건데 저희는 그냥 예를 들면 그런 식의 약간 페이크 다큐멘터리 정도를 따라가서는 정말 체험 공포나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지금 사실 돌이켜보면 되게 무모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생각을 막 저질렀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촬영 감독님이랑 콘티 작업을 하다가 그냥 제가 이걸 다 배우들이 찍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배우들은 모르고 있고요. 네, 전혀 모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제작사나 이제 이쪽에서도 몇 개만 찍겠지라고 이제 생각을 하셨나 봐요. 왜냐면 그렇게 뭐 다 찍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니까. 그래서 저희는 어떤 설정을 했냐면 이제 특별한 장치를 저희가 고안해냈는데 네. 페이스 캠이라고 해서 이렇게 배우의 얼굴을 보여주는 캠과 POV 캠이라고 이렇게 시점을 보여주는 캠을 이렇게 달아서 두 대가 이제 구동이 되고 그리고
뭐 캠코더라든가 아니면 VR 카메라라든가 아니면 고프로 스틱을 들고 한 명씩 다 카메라가 하나 둘 세 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체험대장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지도를 하면은 6명의 체험단이 공간 안에 들어가서 찍게 되는데 그러면 3, 6, 18, 18대의 카메라가 동시에 돌아가는 거죠. 그쵸. 예. 그리고 그것과 더불어서 보통 영화 찍기에서 이제 끊어 찍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공간 안에 그냥 들어가면 아무도 그 공간 안으로 스태프들은 들어가지 못하고 배우들끼리 5분이면 5분, 10분이면 10분 그냥 롱테이크로 계속 찍는 거예요. 진짜. 그런데 이게 되게 어려웠던 거는 뭐냐면 배우들이 실제로 그 장면에서 담아야 될 장면에 줌을 놓고 펜을 그 타이밍에 해야 되고 이것도 어렵지만 POV 캠을 저희가 되게 많이 썼는데 이게 되게 생생한 느낌을 주거든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 경림씨를 못 잡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얼굴이 잡히니까.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각도까지 다 계산해 가면서 그래서 진짜 어디서도 진짜 볼 수 없었던 정말 특별한 비주얼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뭐 살짝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이분들이 뭐 정식 촬영 감독님들이 네. 아니기 때문에 더 굉장히 신선할 수도 있고 뭐 카메라가 많이 심하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궁금한 건 굉장히 새롭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반면에 야 이거 감독님 편집하면서 진짜 힘들었겠다. 편집과 모니터링이 정말 힘들었는데 왜냐면 지금의 영화 현장은 사실 찍고 있는 장면들을 감독님들이 다 모니터 테이블에서 다 보잖아요. 보면서. 네, 저희도 사실은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 안에 이게 와이파이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5분짜리를 찍을 때 카메라가 만약에 10대만 돌아가도 찍은 분량은 50분이 50분이죠. 되는데 그럼 50분을 다 이거를 확인을 하셔야 되고. 모니터링을 할 수는 없는 거죠. 차라리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장면과 동선이 맞았는지만 체크하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장면. 그러니까 배우들이 또 그러면은 약간 자진납세 하듯이 못 찍었다 거기 그 장면을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면 그럼 한번 다시 가고 그러면서 순간순간 이제 막 임기응변으로 대처하면서 그리고 잡아낼 것들을 잡아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찍어낸 소스가 편집 기사님들이 얘기하기로 일반 상업 영화 기준으로 한 4배 정도 이상 찍어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새로운 시도고 네. 장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촬영 감독님은 아예 없었나요 현장에? 아니요. 촬영 감독님이랑 이게 모든 거에 같이 설계를 한 거고 중요한 거는 그 동선 설계, 그러니까 연극에서 브로킹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저희는 예를 들면은 딴 영화 할 때 제가 연출로서 촬영팀한테 난 이런 그림을 원한다라고 맡기고 뭐 콘티를 같이 짜는 정도를 참여한다면 이거는 배우들이랑 같이 동선을 짜면서 리허설 때 그 동선에서 잡히는 앵글들을 촬영 감독님이랑 다 확인을 하고 조금이라도 틀어지면 원하는 것들이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리고 찍어놓은 소스가 워낙 다양한 카메라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 14개월 정도 되는 후반 기간 동안 이 영상들을 어떤 질감과 어떤 컨트라스트와 색감을 줘서 섞어야지 너무 또 어지러우면 안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너무 또 밋밋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진짜 별의별 테스트들을 다 하면서 그것들을 공정을 계속 거쳐서 나중에 최종 결과물들을 촬영 감독님이랑 계속 끝까지 만들어낸 거죠. 그러니까 극강의 공포감을 주면서도 그 안에 현장에서 느낄 수 있게끔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느끼게끔 그 작업들을 계속 하신 거죠. 네, 그렇죠. 아 대단합니다 정말. 그리고 푸티지 영상 보면서 또 놀라웠던 게 음악이 전혀 없어요. 왜냐면 보통 공포 영화 저도 이제 많이 보지만 음악이 주는 또 새로운 공포감이 있거든요. 근데 음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처음에는 좀 우려해서 나왔던 얘기가 그래도 장르가 호러 영화인데 음악이라든가 약간 이펙트는 가끔은 좀 과도한 것들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이 나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설정상 체온 공포라는 것들이 인위적으로 조작되면 안 될 것 같아서 사실은 사운드 작업도 정말 인위적으로 보통 호러 영화들처럼 사운드의 스케일을 키운다든가 이펙트들을 집어넣는 작업도 해보고 아예 현실음만 써는 버전도 만들어보고 다 했는데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건 현실에서 채집된 사운드를 그대로 쓰면서도 그리고 그 각 공간마다 아까 캐릭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공간이 내는 그 소음인 앰비언스 사운드를 다 설계를 해서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운드를 만들어냈고 그리고 음악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극 중에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방송에서 트는 설정이 아니면
영화적으로 설정된 음악은 단 한 장면도 없습니다. 사운드를 배제했지만 새로운 또 사운드를 만들어낸 그런 영화가 곤지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획일화됐던 뭐 목 뒤에서 앵글이 가가지고 빠밤빠바 이런 거는 아예 곤지암에서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없습니다. 아, 좋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궁금한데요. 세 번째 키워드 만나보시죠. 네, 세 번째 키워드 바로 새로운 얼굴입니다. 영화 곤지암의 이 주연 배우분들은 모두 영화 경험이 그 전에 없고, 예, 정말 전무했던 신인 배우분들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촬영까지 함께하면서 오히려 예, 경험이 많은 베테랑 배우, 왜냐면 촬영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대사를 하면서 촬영을 하면서 베테랑 배우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되려 완전 신인 배우들을 네, 네. 선택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있나요? 사실 이게 어떤 체험형 공포에다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어떤 현실성을 덧붙여야 되는 거다 보니까 기성 배우분들이나 어떤 스타 배우분들을 기용하게 되면은 사실은 극 중의 캐릭터로 바라보기보다는 이제 그 인물이 이제 실제 가지고 있는 그 아우라라든가 그 인물의 과거가 이제 투영이 되면서 영화를 보게 되는 것은 그쵸. 지금 이런 현실감을로 몰입도를 높이는 데는 방해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래서 신인 배우들로 구성하게 됐고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은 어떤 능숙하거나 테크니컬한 장르 연기를 보여주는 것은 사실 실제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오늘날에 진짜 오늘날을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어떤 생생함이나 날 것 같은 연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배우들을 찾게 됐고 사실 제가 막 이 배우들을 자랑하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로 촬영을 하면서 연기를 한다는 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 촬영을 하면서 연기를 하는데 그게 약간 연극 톤의 연기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벌어지는 것 같은 날것의 연기를 한다는 건 정말 더 베테랑 배우들도 어려운 건데 처음에 컨셉을 어렵게 잡고 처음에 시작부터 고생을 하면서 갔더니 촬영도 늘고 연기도 늘고 뒤에 가서는 막 줌 안 넣어도 되는데 막 줌 넣어가지고 영상 막 기술을 또 공부해 와서 네네네. 그래서 나중에 막 진짜 여담이지만 촬영 감독님이 몇몇은 야 촬영팀 같이 하자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그러셨었어요. 스카우트 제의까지 할 정도로 아 좋습니다. 사실 이 한국 공포 영화가 이전부터 신인 배우 발굴의 그 장으로 수많은 스타들이 그 공포 영화를 통해서 배출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좀 이 곤지암을 통해서 촬영까지 함께하면서 멋진 연기를 보여준 배우분들 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한 그런 영화가 아닐까 싶어서 더욱더 배우들에 대한 기대도 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새로운 것들이 많이 시도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새로운 시도들 총집합이 된 영화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새로운 시도 중에 하나 바로 새로운 얼굴들이죠. 곤지암의 주연 배우분들을 직접 모셔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곤지암 공포체험단 호러 타임즈의 멤버들입니다. 위하준, 박지연, 오하연, 문예원, 박성훈, 유재윤 씨를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 위하준 씨부터 차례로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곤지암에서 호러타임즈 공포체험대장 하준 역할 맡은 위하준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영화 곤지암에서 행동파 멤버 역할 지연을 맡은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현 씨?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버리 막내 사처와 아얀 역을 맡은 오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유현 씨? 안녕하세요. 저는 공포체험 마니아 셜록 역을 맡은 문예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성 씨? 안녕하세요. 저는 메인 카메라 담당 성훈 역할을 맡은 박성훈이라고 합니다. 아까 많이 봤습니다. 영상에서. 재윤 씨? 예, 안녕하세요. 겁쟁이 맏형 재윤 역을 맡은 유재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아니 이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분들인데 아까 푸티지 영상에서 봤던 분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또 새로운 모습들입니다. 자,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나 영광이고 배우분들 지금 소개를 쫙 듣다 보니까 문예원 씨 빼고는 모두 본인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을 하셨어요. 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감독님? 사실 연기하는데도 그게 훨씬 더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극중 이름을 쓰는 것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영화를 통해서 어쨌든 잘 알려져야 될 친구들인데 극중 이름을 쓰면 관객분들이 더 잘 기억해 주실 것 같아서. 또 그런 배려가 예, 우리 문예원 씨만 외국 이름을 쓰던데 예, 오늘 본인 대답할 때 꼭 이름을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네. 예, 근데 저기 예원 양 같은 경우에는 저 역할은 사실 되게 어떤 교포, 미국 교포, 재미 교포로서 그 호러타임즈 아까 CNN 공간들을 도장 깨기 하러 다니는 그 호러 매니아로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설정 자체가. 예, 그래서 진짜 실제 원어민 정도 수준의 영어를 구사할 수 있는 그런 배우들로 오디션을 봤는데 예원 양의 미국에서 불리는 영어 이름 자체가 샬롯이에요. 샬롯이니까 실제 이름인 거죠, 영어 이름. 그것도 본인의 이름이더라고요. 네네네. 와, 좋습니다. 또 세계 시장 노려보면서 인터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본인 또 외국 이름 있는 분들은 말씀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터뷰 하시면서. 자, 근데 지금 영화 속에 등장하는 호러타임즈의 멤버는 모두 7명인데 오늘은 6분이 지금 자리해 주셨습니다. 감독님 무슨 일이죠? 저기 이승욱 군이라고 메인 저기 진행을 맡은 배우가 있는데 무슨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이번 이 홍보 일정이랑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참석을 못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저희가 또 다음 기회에 뵐 수 있기를 바라면서 자, 이제 영화의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 체험단 토크를 통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체험단 토크에서는 우리 배우분들에게 궁금했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할 텐데요. 먼저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배우분들이 모두 독특한 오디션 과정을 통해서 캐스팅 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러타임즈의 행동파 멤버 우리 박지현 씨. 네. 네. 곤지암 오디션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어땠는지. 제가 여태까지 많은 오디션들을 보았었는데 곤지암 오디션이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1차 오디션 때 저희가 이제 개개인별로 오디션을 봤는데 감독님께서 처음에 입장하고 자리에 앉아서 자기소개를 하는 과정까지 다 촬영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되 대신 반말로 한 번 더 해보아라 한 번 라고 더 해라. 하셔서 되게 신선했고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어가지고 저도 오디션에 임하면서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또 2차 오디션에서는 이렇게 조를 짜서 조별로 같이 연기를 할 수 있었던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 덕분에 촬영을 하면서도 되게 사실적이고 좀 더 실감나는 연기를 위해서 감독님께서 그런 오디션을 생각하셨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미리 다 정말 충분히 기획하고 준비하셨던 거예요. 네, 왜냐면은 저희 컨셉에 맞는 어떤 배우들과 어떤 그 방식들을 만들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냥 연기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새로운 방법의 오디션이었는데 우리 박성훈 씨. 네. 호러타임즈의 메인 카메라 담당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오디션을 할 때 본인이 이렇게 촬영까지 하면서 연기할 줄은 몰랐을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몰랐죠. 어땠나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눈앞이 깜깜해졌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기계랑 친한 편이 아니라서 카메라를 잡아본 경험이 적어서 제가 잘 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되고 부담도 많이 됐었는데 제가 좀 용기를 갖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항상 촬영장에 가면은 이제 콘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어떻게 찍어야 할지 감독님이랑 촬영 감독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는데 네. 하루는 그냥 오늘은 성훈이 네가 찍고 싶은 대로 한번 찍어봐라고 말씀을 하시고 마음껏. 네. 그리고 모니터를 보고 좋은데 완벽한데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물론 완벽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칭찬으로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제가 혹시 그 줌 들어갔다는 분이 성훈 씨였나요? 촬영하면서 줌까지 땡겼다는 분이? 줌도 땡 제가 뭐 이제 아, 그분이 메인 카메라입니다. 새로운 또 꿈이 생겼겠어요 그 안에서.
네, 제가 농담으로 네. 감독님께 꼭 엔딩 크레딧에 촬영에 제 이름을 넣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실현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거는 저희가 영화를 통해서 찾아보는 재미 느껴보겠습니다. 자, 우리 그 또 일치월장한 성훈 씨 축하드리고 호러타임즈의 이 공포 체험 마니아 샬롯 역의 문희원 씨 푸티지 영상 보니까 공포스러운 순간을 가장 많이 경험하신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굉장히 공포스러웠던 것 같고요. 재밌었어요. 지금 웃는 게 정말 재밌었나 싶을 정도로 가장 기억에 남는 공포스러웠던 순간 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무서웠던 장면. 무서웠던 장면은 사실 저는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생각나는 거는 이제 지연 씨랑 그 곤지암 정신병원 내부를 이렇게 둘러보다가 저한테 굉장히 약간 소름 끼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저희가 결국 병원에서 도망을 쳐요. 그래서 그때 이제 산길을 도망을 치는데 실제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촬영을 하는 중에 스태프분들도 어디 계신지 잘 안 보이고 그쵸, 어두우니까. 산속에서 막 동물들 울음소리도 들리고 하니까 진짜 둘이 도망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연출이 돼서 그때가 손꼽히는 무서운 장면 중에 하나가 진짜 아닌가. 촬영인지 진짜인지 네. 헷갈릴 정도로. 근데 그 장면 덧붙여서 조금 칭찬해주고 싶은 건데 뭐냐면 근데 그게 부산 영도에서 찍다 보니까 각도를 트는 데 따라 뒤에 영도 그 바닷가에 그 오징어 잡이배서부터 그 불빛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저 정도로 몰입된 감정 연기를 두 배우가 하는데 정말 각도 한 1, 2도만 틀어도 뒷배경은 엄청나게 틀어지는 달라지죠. 거죠. 네, 그러니까는 그걸 계속 확인하면서 했는데 나중에는 정말 1도도 안 틀리게 감정 연기를 하면서 각도까지 다 맞추는 페이스캠이랑 POV 캠으로 다 그걸 맞춰가지고 진짜 첩첩산중에 와 있는 것 같은 장면을 찍어낼 수 있었어요.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정말 각도를 계산해서 찍은 건지는 예, 문혜원 씨랑 나중에 따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말 살떨리게 무서운 에피소드들이 촬영 중간에 많았을 것 같은데 우리 호러타임즈의 겁쟁이 맏형 역할에 유재윤 씨 네, 독특한 에피소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촬영하면서도 이제 같이 찍었던 배우들한테 사석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건데 그 부산 숙소에서 경험한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촬영을 하러 나가면 그 사이에 이제 아주머니들께서 들어오셔서 좀 정돈을 해주시잖아요. 숙소를 쓰레기통도 비워주시고 하는데 그날은 촬영을 마치고 들어왔는데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았더라고요. 수건도 제가 썼던 그대로 있고 쓰레기통도 그대로 있고 근데 커튼만 열려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분명히 커튼을 닫고 나간 기억이 있거든요. 왜냐면 낮에 자는 일들이 좀 많았어서 햇빛 때문에 분명히 커튼을 치고 그대로 나갔는데 뭔가 좀 이상해가지고 뭐 일용품이나 이런 걸 받을 겸 카운터에 가서 여쭤봤어요. 그 혹시 들어오셔서 아무것도 손 안 대고 이렇게 커튼만 여시는 경우가 있냐 그랬더니 그분도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더라고요. 환기를 할 거면 창문을 열지. 커튼만 치지는 않는다. 그렇죠. 자, 지금도 그럼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인가요? 예, 그래서 혼자 방에 돌아와가지고 좀 기분이 혼자 좀 이상해서 너야? 옆에서 성훈 씨가 내가 열었다고. 자, 모든 게 밝혀지는 시간입니다. 자, 좋습니다. 자, 우리 체험 공포를 소재로 한 영화답게 촬영하는 기간에 수상한 에피소드들이 저렇게 한두 개씩 분명히 있었을 텐데요. 위아준 씨? 네, 지금 이제 끝에서 이야기를 쭉 듣고 계셨을 텐데 네네. 지금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약간 외로워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제가 알기로는 우리 호러타임즈 공포 체험 대장이었는데 촬영 현장에서는 많이 외로웠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영화에서 제 역할이 체험 대장이다 보니까 그 멤버들이 곤지암 내부를 체험하고 촬영하는 동안 저 이제 베이스 캠프에서 모니터를 컴퓨터와 통해서 이제 멤버들을 통제하고 지시하는 그런 역할이었는데요. 실제 촬영에서는 그 동시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무래도 빔 모니터를 통해서 제 뭐 지시도 하고 또 멘트도 치고 이제
뭐 화도 냈다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을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안 그래도 많이 부족한데 이제 너무 어렵고 부담도 많이 되고 좀 쓸쓸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근데 워낙 정말로 감독님이랑 스태프분들 너무 잘 챙겨주셨고 정말 배려도 많이 해주셨고요. 이제 또 멤버들도 이제 시간 날 때 와서 응원도 해주고 항상 그래서 진짜 힘내서 찍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또 그렇게 외로웠지만 혼자 열심히 연기했던 그 경험이 예. 지금 또 드라마에서 멋진 연기를 할 수 있게 만든 원동력이었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아, 많이 아니었군요. 배웠던 것 같아요. 저 어때요? 하준 씨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이제 혼자 찍으면서 나도 저 체험단에 같이 들어가서 네. 같이 경험을 하고 네.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까? 솔직히 같이 하고 싶었죠. 그게 너무 강했어요. 항상. 네. 그러면 2탄의 주인공으로 아니 그래서 저희 하준 군 같은 경우에는 촬영이 없을 때도 현장에 와서 그러니까 직접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명령을 내린다든가 이런 대사를 스스로 쳐주고 같이 대사하면서 그 장면은 안 나오는데도 그런 호흡을 와서 촬영 없을 때도 계속 맞춰주고 그랬었어요. 아주 좋은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체험 공포 대장 어려웠지만 또 멋진 연기를 보여줘서 고맙고 호러 타임즈 4차원 막내 우리 오하연 씨 첫 주연 데뷔작이죠. 네. 예, 그것도 공포 영화 장르에 도전을 했는데 작품에 임하는 각오가 굉장히 남달랐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저는 평소에도 공포 영화를 그래도 곧잘 보는 편이어서 이제 근데 곤지암에 딱 캐스팅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나 진짜 호러퀸이 한번 돼봐야겠어. 대박이겠다. 그래서 이제 감독님의 전작들도 다 보고 이제 저희는 감독님이 추천해주신 공포 영화를 이제 배우들끼리 당관도 하고 이랬거든요. 딱 보고 이제 소리 지르는 연습도 하고 그랬는데 막상 이제 촬영이 진행되면서 저는 4차원 어리버리이기 때문에 사실 어떤 공포에 직접 맞닿은 그런 거라기보다는 그냥 조금 소리 한번 못 질러본 게 아쉬운? 왜냐면 진짜 무서울 때는 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반대로 아무 소리를 못 지르기도 하거든요. 진짜 극강의 체험 공포를 느끼신 거죠.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그렇게 준비를 했고 네. 네, 촬영 무사히 곧잘 맞춰서 그걸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막내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감독님 이렇게 또 배우분들 오늘 이렇게 쫙 함께 만나니까 성장해 나가는 모습들을 굉장히 뿌듯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자, 우리 감독님도 뿌듯하시면서 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마이크를 오늘 와주신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프로젝트 발표회 보시면서 궁금한 점들 많으실 텐데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태프께서 빠르게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오른쪽에 끝쪽에 기자님 네, 마이크 전달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엑스포츠 뉴스 김유진이라고 하고요. 안녕하세요. 배우분들 네, 6분 오늘 자리해 주셨는데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먼저 배우분들 그 개개인 분들이 그 공포 영화의 장르에 대한 선호도 어떠신지 궁금하고요. 또 영화 속에서 뭐 한밤중에 촬영도 있었고 뭐 폐가에서도 촬영하셨고 뭐 밀폐된 공간에서도 촬영이 있었고 다양하게 경험하셨는데 가장 좀 고생했던 경험, 기억에 남는 경험 어떤 게 있으신지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공포 영화에 대한 선호도와 가장 기억에 남는 장소나 얘기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준 씨부터. 네. 저는 생각보다 겁이 많아서 공포 영화를 즐겨보진 않았어요. 근데 곤지암에 캐스팅되고 감독님 기담을 봤거든요. 무섭죠. 무서운데 너무 슬펐어요. 그게 너무 기억이 많이 남아요. 그래서 이런 공포 영화도 있구나. 그래서 그 후로는 이제 공포 영화에 대한 원래는 겁이 있어서 조금의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호기심이 생겨서 더 이제 찾게 되고 찾아보게 되는. 그리고 현장에서 힘들었던 저는 아까 말했던 그냥 저 혼자 모니터와 싸움하는 그 경험들이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만큼 많이 네, 성장한 네, 그럼요. 위아준 씨입니다. 지현 씨는요?
저는 생각보다 겁이 없어서 평소에 공포 영화를 많이 즐겨 보기도 하고요. 네. 또 이런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의 공포 영화, 해외 영화들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원래 매니아였군요. 매니아라기보다는 그냥 즐겨보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또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순간은 아무래도 저는 그 중에 샬롯 예원 언니와 함께 이렇게 파트너가 돼서 항상 함께 다녔는데 저희가 탈출하는 씬을 찍을 때 언니한테 되게 서로 의지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든 것도 많았지만 언니 덕분에 그리고 감독님 덕분에 잘 이겨내고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친구를 얻었네요. 네. 자, 아연 씨는 어떻습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를 곧잘 보는 편이고 뭐 마니아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특별히 어떤 장소가 무서웠다기보다는 저희가 수많은 카메라가 달려있으니까 스태프분들이 다 숨어 계셨어야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복도 장면 같은 걸 찍을 때 각 방마다 스태프분들이 들어가 계시는데 딱 컷이 끝나고 딱 근데 갑자기 딱 문들이 열리면서 스태프분들이 나올 때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보고 놀래. 그때가 제일 고통스러웠다. 예, 좋습니다. 예원 씨는요? 저는 이제 영화 속에서 샬롯은 사실 그 공포 체험 마니아로 나오는데 저는 정반대로 사실 공포 영화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굉장히 겁이 많은 문예원이라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공포 영화를 사실 저도 본 게 정범식 감독님의 기담이 저의 첫 공포 영화 입문 영화예요. 근데 저는 막연히 되게 무서워만 하다가 기담을 보면서 아름답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공포 영화에 대한 틀을 많이 갖고 있지 않았나. 그리고 그게 많이 깨지면서 또 다른 장르의 영화를 접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했고요. 그리고 힘들었던 장면은 샬롯은 약간 공포 체험을 되게 즐기고 그거에 굉장히 이렇게 흥분하고 찾아다닐 만큼 공포스러운 장소에 흥미가 많은 친구인데 실제로 저는 겁이 많다 보니까 세트장이 가끔 무서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샬롯으로 이렇게 이걸 느껴야 되는데 가끔씩 저도 모르게 세트장이 너무 무섭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순간들이 그 겁을 떨쳐내려고 그랬던 게 조금 힘들지 않았나. 그렇지만 또 샬롯이 돼서 잘 맞춰준 문예원 씨입니다. 네, 우리 성훈 씨 어떻습니까? 저는 겁이 많아가지고 제가 그 전에 제일 최근에 본 공포 영화가 장화홍련이라는 최근에요? 네 미안합니다. 저도 모르게. 예. 제가 곤지암을 보게 된다면 성인이 돼서 보는 두 번째 공포 영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공포가 좀 네. 있고요. 촬영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적은 아까 아연 씨가 말씀하셨지만 저희 카메라가 돌면 스태프분들이 다 숨으셔서 들어가 계시고. 네. 근데 이 동료들이랑 같이 촬영을 할 때는 그래도 좀 의지가 되는데 단독 씬을 찍을 때는 정말 혼자 남아있는 그런 기분이 들고 저희 얼굴을 화면에 잘 담기 위해서 저 비춰주는 라이트가 있거든요. 네. 그 라이트 때문에 제 시야는 좁아지고 어두운 곳에서는 저를 누구나 다 쉽게 쳐다볼 수 있는 상황이 조성된다는 사실이 좀 공포감을 줬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 무서운 상황에서는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누가 어깨만 쳐도 진짜 무섭거든요. 아직 본인들 얼굴들이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죠. 영화를 통해서 직접 확인해 보시기 바라면서 유재현 씨는 어떻습니까? 저도 공포 영화 다른 거부감 없이 즐겨 보는 편이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막 겁이 있거나 그런 편은 아니어서 촬영을 하면서 이렇게 무섭게 막 힘들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그걸 이제 모니터를 통해서나 다른 배우들 촬영할 때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좀 무섭게 느낀 것 같습니다. 보면서 되려 또 무서움을 느꼈다. 제가 할 때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감정을 또 오롯이 관객분들이 느끼게 될 겁니다. 네. 제가 첨언을 잠깐 하자면 네. 사실 그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저희 첫 촬영이 11월 초였는데 블록 점프라고 저쪽 강가에서 블록 점프를 여름도 하는데 하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게 첫 촬영이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들 젊고 그러니까 이제 파이팅 넘치는 거죠. 근데 지금 체감 온도는 영하거든요. 그렇죠. 11월에 근데 춥죠. 예. 영하 3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장면을 찍을 때 사실은 영화 속의 설정은 10월 말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도 물론 추운 날씨인데 어쨌든 약간 좀 익사이팅한 어떤 이런 놀이 문화를 즐기는 체험단이다 보니까 네. 이제 그 장면을 하는데 그때 이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다 이제 변하는 거죠. 너무 추우니까 그때 정말 고생들을 많이 했는데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장면이 정말 재미있게 잘 잡혀서 잘 돼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각자 이제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는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아무래도 호러 영화다 보니까 각자 이제 장엄한 최후들을 맞게 되는 장면이 이제 다 영화 맨 마지막 촬영이 자신의 최후 날이었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준비를 하고 나서 이제 그런 거죠. 시원섭섭한 마음도 있는 거죠. 아쉬운 마음과 뭐 시원한 마음이 이제 같이 혼재하는 건데 그래서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감정 연기로 마지막 최후를 장렬하게 연기하고 나면 그 어두운 공간 안에서 모든 스태프들이 박수를 쳐주면서 꽃다발이 하나가 나와요. 너무 자신의 무서웠겠네요. 죽음과 함께 그러면 그걸 받으면서 또 각자 막 눈물을 글썽이고 막 울고 다 껴안아주고 그렇게 한 명 보내면 다음 촬영날 또 한 어쩜 명에서 이런 꽃다발 얘기를 주는 이렇게 게 야, 정말 그래서 그때 이제 감정들이 막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쵸. 오고 가면서 기억에 남는 촬영이었던 자 것 스포가 같아요. 될 수도 있겠으나 모두가 안전하게 귀가한 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네 다음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쪽 왼쪽에 기자님 잠시만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스포츠한국의 박솔립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일단 감독님께 곤지암이 최근 티저편 공개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이렇게 뜨거운 반응 예상하셨는지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곤지암에 대한 관심도가 젊은 층에서 정말 많다라는 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뭐 유튜브라든가 SNS상에 통해서 곤지암에 대한 것들은 그 이전에 뭐 방송이라든가 짧은 뭐 프로라든가에서도 많이 소개가 되어 있었고 근데 사실 뭐 6시간 만에 100만 뷰가 됐다는 거를 제가 작업을 하다가 들었는데 그리고 막 검색 오르고 근데 약간 이 정도로 반응이 뜨거울 거라고는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했지만 이 정도로 폭발적일 거라고는 사실 예상하지 못했어요. 실검이 2, 3일 동안 계속 상위권에 네. 올라있더라고요. 1위 막 이틀 동안 하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자 또 질문 마지막 질문 예 여기 중앙에 기자님 잠시만요. 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N의 배우주 기자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독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게 영화 관련해서 좀 지자체와 갈등이 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병원 뭐 부지 소유주가 이 영화가 화제가 됨에 따라서 뭐 찾아와서 좀 불편하게 대하다 뭐 이런 반응을 내보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감독님 일단 뭐 그쪽에 피해가 가게 된다면 그건 당연히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자체 쪽이랑 제작사 쪽에서는 지금 이 일에 관해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약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방향을 한번 모색하자는 식으로 뭐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손을 들어주셨던 기자님께 마이크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선일보 조유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질문해주신 것과 맥락이 좀 비슷한데요. 네. 그 곤지암 반응 뜨거워지면서 실제 곤지암 병원 소유자가 이제 영화 때문에 이미지 안 좋아졌다고 지금 법원에 영화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뭐 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부분인데 어쨌든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것이 맨 처음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1999년도 블레어 위치 프로젝트라는 세계적으로 페이크 다큐의 선풍을 일으키면서 이것이 실제 일이다라는 것으로 화제가 됐었던 영화가 있고 세계적으로 엄청난 흥행에 성공한 영화가 있는데 시나리오 단계 때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우리도 이게 실제 일이다. 이
신인이 모르는 얼굴들이 실제 일반인이고 이렇게 가서 만약에 이런 일을 당했다, 공포스러운 일을 당했다라고 가면 어떡할까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네. 그때 저희가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니 그런 일이 만약에 실제로 벌어지면 뉴스나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지 멀티플렉스에 먼저 걸리겠느냐고 그거를 사실 누가 믿겠냐. 그리고 어쨌든지 간에 CNN 선정에서 뽑힌 여러 가지 장소 중에 하나를 모티브로 해서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야기고 영화를 보시면 새로운 형식과 그리고 왜 이스터 에그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게임 개발자가 왜 게임 속에다가 여러 가지 뭐 아이템이라든가 숨은 메시지 같은 것들을 넣어놓는 그런 오히려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재미가 있는 영화지 실제 그곳과 이곳을 어떻게든지 연결시켜가지고 그거 혼동될 수 있는 그거는 아니고 영화는 영화고 현실은 현실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약간 새로운 시도와 형식이 가미된 그냥 영화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해주신 기자님들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 이 감독님의 이야기를 제가 종합해 보니까 영화적인 상상력이 가미가 돼서 새로운 영화가 탄생했습니다. 곤지암. 많은 지금 관심,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궁금증도 더욱 많을 텐데요. 아까 우리 또 감독님께서 오늘 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 이야기를 하시다가 우리 또 최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기자님들, 네, 브루스 윌리스가 귀신이었던 것처럼 자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를 통해서 직접 저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저희 포토타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포토타임 전에 끝인사를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재윤 씨부터 끝인사 부탁드릴까요? 네. 저희 이렇게 참 어렵게 또 보람 있게 촬영을 마쳐서 관객들을 만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고맙습니다. 많이 관심, 응원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훈 씨? 네, 저도 배우로 참여를 했지만 관객으로서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저희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다 열심히 만들었으니까요. 따뜻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한 씨? 저의 데뷔작인 곤지암의 첫 공식 일정이 오늘인데요. 그래서 조금 사실 많이 긴장도 되고 떨렸었는데 함께했던 감독님과 동료 배우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이제 곧 개봉할 곤지암을 보시면서 저희 호러타임즈가 체험했던 공포 체험을 관객분들도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하연 씨? 이 영화가 저희 이제 배우들의 첫 상업 주연작이기도 하고 이런 자리도 저희가 처음이어서 만족스러운 답변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 곤지암 정말 열심히 찍었고 그리고 많은 관심 보여주실 만한 영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찬 씨? 곤지암이라는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감독님 그리고 배우 언니 오빠들과 함께 연기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영화를 아직 보진 못했지만 아마 많은 관객분들이 무서움도 느끼면서 좋아하실 수 있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준 씨? 네,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정말 열심히 재밌게 뜻깊게 찍었습니다. 이제 개봉 앞두고 있으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연기하고 겸손하고 사람다운 배우로서 많이 성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는데 한 촬영 4분의 3 정도 진행됐을 때 사실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다 고갈된 상황이었었어요. 얘기는 못 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희 이제 가는 숙소가 있는데 이제 매일 이제 막 불안감과 스트레스 막 이런 것들에 이제 뭐 다른 감독님들도 마찬가지로 시달리다가 불면증이 와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다음 날 촬영은 또 어떻게 이걸 맞추고 막 그런데 인터넷을 우연히 검색하다가 김성수 감독님이 뭐 이제 개인적으로는 2번 정도 스쳐 지나가면서 인사드린 정도밖에 없는데 어디 아수라 작품을 만드시고 인터뷰를 하셨는데
그 인터뷰 내용이 그 제목이 뭐였냐면 승리의 횟수보다 어떤 종류의 싸움을 한가가 중요하다라는 그거를 봤는데 그때 그게 약간 이거 약간 내 얘기 같아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악물고 마지막까지 촬영 끝마치고 14개월 동안 이제 후반 작업 진짜 한 프레임 한 프레임까지 세공하면서 그 많은 양들을 정말 관객분들한테 양질의 영화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서 작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여기에 있었던 이 완전히 무한 긍정의 에너지를 뿜어내는 이 좋은 배우들과 그리고 어둠 속에서 묵묵히 그냥 저를 진짜 지탱해줬던 스태프들 네, 그리고 14개월 동안 정말 계속 시간 내주면서 이런저런 시도를 저와 함께 해준 후반 작업팀이 없었으면 이 영화가 세상에 나올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영화 보시면 물론 그러시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배우들 오늘 공식 첫 큰 무대인데 네. 예, 많이 애정어린 시선으로 봐주시고 충분히 기대하셔도 좋은 제목이니까는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추운 날씨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수장답게 그 정말 피땀 노력들이 새로운 장르가 돼서 관객들에게 큰 선물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이제 포토타임을 위해서 무대 정리하는 동안에 감독님과 배우분들 무대 좌측으로